출발은 이게 미분을 발견해낸 이후로 dx분의 d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fx 했더니 그것이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겠는가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 함수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함수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다항함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fx가 n차가 됩니다. 그럼 n차를 미분하면은 n-1차가 되죠. 근데 여기는 n차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항식이라는 그런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fx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차수가 같지 않기 때문 아니야? 그럼 차수를 아예 무한으로 보내버리지 뭐.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c0 더하기 c1x 더하기 c2x 제곱 c3x 세제곱 점점점 해가지고서는 무한히 가는 겁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계속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함수를 여기다가 미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dx분의 dfx 해주면은 c1 더하기 2c2 더하기 3c3 x 여기 x가 빠졌네. x 제곱 그 다음에 4x의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럼 얘하고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 개수들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C1, C2 상수항 1차, 2차 개수들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관계가 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등호가 있는데 등호라는 것은 equality입니다. equality 같은 거라는 얘기죠. 이것을 나타내는 그 식을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모방자 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발음정자 맞나? 맞을 거예요. 이 방정식 이 equation을 찾는 건데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정식이지만 여기에서 함수를 알아내라 하는 의미에서 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함수인데도 여기 미분을 통해서 관계가 지어진 함수니까 미분 방정식인 것이고 그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무한 급수 쭉 나가는 거 그런 무한급수의 형태로 해서 이 함수를 풀어내는 하나의 풀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알아낸 정보를 생각해 봅시다. C1은 C0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C2는 2분의 C1과 같아야 되고 우리 다음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C0는 그럼 뭐와 같으냐? 그거는 우리가 C0는 알 수가 없는 거죠. C0는 그냥 C0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지만 2분의 1 C0고 그 다음에 C3는 3분의 1 C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C0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3팩토리얼 분의 1 C0 이렇게 되는 것이고 C4 하면 4분의 1에다가 C3 되는 것이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3팩토리얼 1 곱하기 하면은 여기 4와 3팩토리얼을 곱하니까 4부터 3이 1, 4 그러니까 4 팩토리얼 1 C0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 C0는 이와 같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C의 n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나서 C0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라는 것이 c0 하고 나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 2팩토리얼 분의 x제곱 여기서 1일 경우에도 1팩토리얼인데 그거는 1팩토리얼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근데 뭐 좋아 1팩토리얼로 써줍시다. 그럼 모양이 안 이뻐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1에 x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는 형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함수 형태만을 취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C0 이거는 함수 형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전체에 곱해지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상수니까 이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그런 어떤 값이에요. 미분 방정식에 그 초기 조건까지 주어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얘는 제끼고 이 부분을 어떤 함수인데 가령 exponential x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런 이름을. 예? 그러니까 fx의 정체를 이렇다고 알아낸 거예요. expx라는 거. 이 부분이 expx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중에 이런 것이 있죠. fx하고 f의 y를 해주게 되면은 f와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함수들을 곱했는데 그것이 그 인수를 곱한 채로 더한 채로 그거를 대입한 그런 거가 같은 경우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특성이냐 하면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하면은 2의 x 더하기 y 지수끼리 더하는 거 같은 위치의 경우에 같은 위치의 경우에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 성질과 같은 거죠. 이 부분을 했더니 이 부분이 된다 하는 거니까 이건 지수법칙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그러한 지수법칙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뻔한 이미 그걸 알고서 말하는 거니까 뻔하죠.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EXP EXP의 X 곱하기 EXP의 Y를 해주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을 2 팩토리얼로 나눈 거 X 세제곱을 3 팩토리얼로 나눈 거 X 4제곱 4 팩토리얼 점점점 가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Y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Y 제곱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낮은 차순부터 이게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예요. 이러면 1과 1을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와 y는 여기서 서로 동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차라고 한다면은 x나 y나 똑같이 1차 동등한 거고 그 다음에 2차라고 한다면 x제곱 뿐만 아니라 xy 곱해진 거 그리고 그러니까 xy 또는 y제곱 이렇게 곱해진 것이 2차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2차입니다. x 더하기 y 그리고 나서 이제 2차가 되는 것은 이거 2차와 상수가 곱해질 경우죠.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또 두 개가 곱해져서 나오는 2차가 있고 x가 있으면 y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다시피 자리 바꿔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눈에 자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세제곱 하고 x 두 번 이거 곱해준 거 이거 2 팩토리얼하고 1의 x의 제곱 y 하나 이건 2차고 1차가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 팩토리얼의 x y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의 y의 세제곱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해서 주르르르르 나가는 거예요. 4차도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손에 잡히는 느낌을 좀 더 중요시 하자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엄격하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라. 한다면은, 뭡니까? 이거를 시그마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법을 바꿔가면서 개수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서는 이양전개한 경우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에? 그 증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점차 숙제라든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로 남겨두고, 일단 진행을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같이 묶어줬으니까 2xy 되고 y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3팩토리얼로 묶어주고, 그럼 x의 세제곱, 여기 2팩토리얼이니까 3x제곱 y.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3xy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점 주르르. 이제 1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1에 x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1 더하기 x 더하기 2팩토리얼이 x제곱,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세제곱 등등등 이런 꼴에서 그 자리에 x 더하기 y가 차지한 그런 꼴과 같아졌죠. 그러니까 얘를 exp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 맞다. 밑이 얼마인지는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밑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아내면 됩니까? 이거 2에 xp 하고 나서 x 자리에다 1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지수를 exp 이것을 exp의 x를 나타내기를 가령 숫자 크시라고 하는 이런 숫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에 x제곱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적절치 않으니까 나중에 오일러를 기리는 의미에서 2로 바꿀 겁니다만, 여기에서 이 값을 알아낸다는 것은 exp의 1제곱을 하면 크시의 1제곱에서 크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숫자의 이름을 2로 바꾸면서 오일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2라는 숫자는 2의 exp의 1제곱이고, 그 형태를 쭉 나열해 보면은 여기서 1 더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3팩토리얼 분의 1, 4팩토리얼 분의 1, 5팩토리얼 분의 1, 점점점 이렇게 가는 숫자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드디어 오일러의 상수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오일러의 상수를 발견해낸 거죠. 발견. 좀 쑥스러운데.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정, 출발점은 뭐였느냐면은, 변화율과 함수 자체의 값이 같은 특별한 형태를 갖는 함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dx분의 dfx, 이 함수가 그 fx 자신과 같다라는 거. 그 의미는 어떤 특정한 x좌표에서의 변화율이 그때의 그거의 함수 값과 같은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또는 그것을 어떻게 처음에 연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되어 가지고서는 그거를 쭉
그어가면서 찾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수치 해석법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XY 평면에다가 거기에서 그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의 개형을 찾아나가는 이런 것까지도 거의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곡선 그래프 형태 같은 것을 찾아내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2라는 것은 오일러를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것은 EXP라는 함수의 그런 밑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고, 이런 값을 갖는다. 얘는 지금 보면은 무한한 항이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팩토리얼이라는 거, 얘의 역할이 여기까지는 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이니까 0.16 뭐 이런 정도지만, 얘는 그거보다도 더 0.16을 또 다시 4로 나누니까 0.004로 이렇게 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이 그 항이 갈수록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크기를 갖는 값들이 연속적으로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수렴성은 전혀 의심할 바 없고, 가장 수렴이 완벽한 그런 놈이니까, 그런 급수니까. 얘는 2.7 얼마더라 뭐 이 값이고, 얘는 또 무한한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자, 초월 무리수를 증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후에 그 증명법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들, 이런 것도 하겠지만, 초월 무리수 증명하는 거,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를 알아냈는데, 또 다른 하나로서 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리미트 이라는 것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n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2를 무한제곱을 해봤자 1 아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극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 수학에서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고, 수학의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멋대로, 리미트에 따른 그 무한대를 이렇게 부분으로 자기가 쪼개서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의가 과연 여기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 등등등 이거를 그대로 나타내게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를 이항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항전개. 그러니까 곱셈 공식. 그 곱셈 공식을, 근데 특별한 숫자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런 경우는 공식으로 써서 외우다시피 했지만,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n이니까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 곤란하기도 하거니와 3까지야 그렇게 3, 4, 5 이런 것을 얼마든지 곱셈 공식 전개에 대한 강의가 제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죠.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거 말고 좀 더 넓은 칠판에서 그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x 더하기 y의 가령에서 7차를 전개한다. 이럴 경우에 이거는 x 더하기 y 4개, 겨우 2개 생략하고 7개가 있어요. 여기에 2개가 생략된 상태로.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은 반상회 예를 드는데 그 7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씩 그 집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서는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X라는 성원과 Y라는 성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X만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경우, 그 경우는 X에 전부 다 X가 나왔으니까는 전부 다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냐? 전부 다 X가 나오고 한 집만 Y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Y가 나오는 집이 이 집이 Y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집이 Y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어요? 7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7 X의 6제곱 Y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5제곱이고 그 다음에 Y가 제곱으로 이제는 2집이 Y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나타내는 기호가 뭡니까? 여기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라. choose. 에? 그러니까 Y가 나오는지 2집을 고르는 경우가 7개의 경우에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자면 7C1이 되는 것이고 얘는 7C0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서는 7C3 X의 4제곱 Y의 3제곱 등등등 이렇게 해서는 마지막으로 7C7의 Y의 7제곱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이항 전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7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썼던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손에 잡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진짜 1 더하기 n분의 1에 여기에 n제곱을 한다면은 7의 역할을 n이 하는 것이고 x 역할을 1이 하는 것이고 y의 역할을 n분의 1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써줘요. nc0 하고 나서 1에 n제곱 n분의 1제곱. 잠깐만. 이거 nc0 1 뭐야, 제로니까 전부 제로니까 1에 n제곱이어야지. 더하기 nc1 하면은 1에 n-1제곱 하나 빠진 거, 그 다음에 n분의 1에 여기서 1제곱, 다음에 nc2 해서 1에 n-2제곱 n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하나는 x는 늘어나고 y는 계속 줄어드는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를 n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n분의 1만 1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nc3 하고 나서 곱하기 1의 n-3제곱 하고 n-1의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주면은 얘는 1이니까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nc1이라는 것은 n 곱하기 얘는 1이고 n분의 1 더하기 nc2라는 것은 2 팩토리얼 분의 n-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으로 nc3이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에
n-1, n-2 이런 것이 무한히 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어느 경우의 숫자건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 무한대라는 것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뭐 1배도 무한대고 2배도 무한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어떤 추세인데 그 추세를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어느 경우건 그 숫자를 생각을 해서 정수적인 성질 또는 그 수학적 성질을 그대로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n분의 1의 세제곱 점점점 이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n의 팩토리얼 n의 팩토리얼이 아니지. 여기서 k의 팩토리얼 하고 n-1 점점점 n-k 플러스 1 중요한 것은 이것이 k개다 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n분의 1에 여기서 k제곱 이 일반 항해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구해낸 것이고 구해낸 것인데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여기다가 리미트 n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을 적용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1이야 그냥 1이고 여기서 n분의 n 이거 역시도 그냥 1이고 더하기 여기는 뭡니까 이 팩토리얼이 있는데 아이고 리미트가 들어오자고요. 응? n이 무한대로 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팩토리얼 분의 1 하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n 세제곱 하고 나서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n 2n 더하기 2n 는 여기 뒤에 일반적인 형태에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1 그대로 다음 두 번째 1 그대로 이 부분은 차수가 다르면은 무한대에서는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차수가 다른 것이 무한대로 갈 때의 비율 그건 n분의 1이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보면 그건 0이기 때문에 이쪽 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1이에요.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더하기 여기서는 또 뭐야 이거 2차 1차 이거에 비하면 무시해주고 나서 보면은 3팩토리얼 분의 1 이와 같은 식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k 팩토리얼 하고 나서 1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얘도 끝이 아니죠. 무한히 가는 거. 그래서 k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은 일반항의 형태를 하나 슬쩍 끼워 넣어 주는 그런 거죠. 이럼으로써 이게 아까 예상했던 이 결과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오일러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x가 어떤 숫자고 y가 어떤 숫자고 그런 거 안 따졌죠? 가장 큰 수의 범위는 복수수니까 그것만 생각합시다. 이제 여기서는 그 테일러 전개라는 것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테일러 전개는 고등학교 수학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일단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2의
x라는 함수에서 그 x를 가령 i 하고 x라는 이런 형태로 써 봅시다. 그러니까 x는 여기서 x는 실수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봤다시피 방금 여기서 봤다시피 본 거하고 진배 없는 건데 맞지. 잠깐. 2의 x를 애초에 EXP를 생각합시다. EXP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을 2 팩토리얼로 나눈 거, x 세제곱 3 팩토리얼로 나눈 거 등등등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2의 ix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1 더하기 i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3의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나서 ix의 세제곱 4의 팩토리얼 분의 ix의 4제곱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여기에서 이거를 그렇게 정의했다라고 그러는데 정의가 아니라 이런 것을 알아낸 거였죠. 우리가 알아낸 거. 지수함수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을 아닐까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알아낸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여기 i가 그 허수의 단위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1 더하기 ix 그 다음에 i 제곱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팩토리얼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팩토리얼에 여기 마이너스 하고 i에 x의 세제곱 i 그 다음에 더하기 4 팩토리얼에 x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써줘야 이것이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ix의 5제곱 하면은 5 팩토리얼 분의 1 하고 나서 x의 5제곱 하고 i 이렇게 나오게 돼요. 더하기 6 팩토리얼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4제곱 다음에 i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x의 6제곱 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7 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7제곱 하고 이 부분은 또 마이너스인 채로 i만 하나 더 붙는 거 그 다음에 더하기 8 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8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얘를 분려보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4제곱 빼기 6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6제곱 자 여기서 관찰 부호는 교대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수는 2차로 건너뛴다. 그리고 지수와 같은 팩토리얼들이 분모로 나눠진다. 오케이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써보자고 한다면은 얘는 2n의 팩토리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x의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가고 n제곱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x의 2n제곱으로 가는 이런 형태 하고 더하기 이제 i에 의해서 묶인 허수 부분 하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5제곱 빼기 7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7제곱 더하기 8 팩토리얼 분의 x의 8제곱 점점점 이와 같은 식으로 가는 거. 근데 테일러 전개라는 거 그거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이게 바로 뭐냐 이 부분이 위에 네모 부분이
얘가 코사인 x하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해서 여기 밑부분 얘는 sin x하고 같은 것이고 이 사실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뭐냐? 테일러 전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테일러 전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로 이거 다룰 겁니다. 하지만 언제냐? 그거는 바로 이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바로 이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텀을 두고 나서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2의 i의 각을 나타내는 세타로 합시다. 세타로 하면 x 대신에 이거 세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복소평면에서 얘들을 나타내 보자고요.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복소평면에서 나타냈을 때 어떤 각이 세타가 있는데 그거의 코사인 값 하면 이거 단위원이니까 길이가 1이니까 이거에서 이 부분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길이로서, 크기로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 i라는 축이니까 i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아무리 변해도 이 값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에서만 노는 거죠. 이 위에서. 세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응? 즉, 이것은 단위원의 위를 움직이는 이 세타 각에 따라서 이 단위원과 복소평면의 단위원과 만나는 그때의 좌표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세타를 파이로 더 보자는 겁니다. 파이. 그럼 어디예요? 여기서 파이는 180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의 함수값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세타가 파이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2의 i 파이가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인데 얘는 사인 파이는 이건 0이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식이 드디어 발견이 된 겁니다. 2의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쭉 2라는 오일러 상수를 도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름다운 식까지 쭉 찾아왔는데 중간에 한 가지 빠진 내용이 뭐다? 테일러 전개. 이거예요. 이거는 고차 미분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뭐 어려운 것은 별거 없습니다. 고차 미분이라는 것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경우에 계속 미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분 한 2번 했더니 뭐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좀 모자란 함수 말고 뭐 얼마든지 해라. 그런 경우에 계속 해서 나오는 그 항들과 그 미분의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리식인데 이건 따로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드모아브르 해를 구하는 과정,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끊을까? 아무래도 끊고 가는 것이 좋겠지.